오늘 장에서만 3%, 스윙으론 30%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저희 찾아봐야겠죠. 33 따라잡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수익률의 아이콘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리뷰 기업이 두 기업이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상당히 선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장주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저희도 이 기업을 매수했었는데 바로 YG플러스 2월 20일에 매수해서 벌써 1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급등하던 와중에 저희가 따라잡아 봤었는데 따라잡아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YG플러스 언제까지 들고 가봐야 돼요? 네, YG플러스도 어제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어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소식들 때문에 오늘 엔터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2차전지가 또 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오늘은 좀 테마성으로서 오늘은 또 이제 이런 엔터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YG플러스는 어떻게든 뭐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그 외쪽으로서 YG플러스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선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 구조로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목적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했을 때 목표가를 살짝 달성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한 6,000원 정도는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매도 자리보다는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플러스 한한령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안심하고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원을 넘어서면 더 큰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유리기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유리기판 안에서 편입하고 있던 ICD 저희가 2월 11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ICD 강력한 한방이 확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방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된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하고 협력된 기업이다 보면은 ICD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좀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한 한방은 없지만 이처럼 최대 거래량이 불출할 때마다 장중에 한 20% 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후발주자로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다소 좀 지루하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더 홀딩하시고 만약에 유리기판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 다음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는 그 종목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D도 저희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후속주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하실 섹터는 유리기판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섹터는 당연히 유리기판 업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AI에서 최대로 난제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발열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어제는 액침냉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발열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지만 오늘은 이로써 또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발열 잡는 유리기판 업종들이 또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를 보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도체 게임 체인저를 벌리고 있는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HBM 다음 후속주로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시대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올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C가 일단은 대장으로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양 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대장주도는 오늘 뭐 SKC가 당연히 필두로서 올라오고 있으면서 오늘은 뭐 태성이라는 기업이 또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ICD도 역시나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필옵틱스도 한 차례 더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액침냉가 그리고 오늘은 유리기판이 상당히 강하면서 이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인데 그럼 저희는 이 안에서 이제 ICD의 뒤를 이을 후속주 체크해 봐야겠죠. 어느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6,680원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빛레이저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갑자기 오늘 또 방송 전에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산업용 레이저를 또 개발하고 있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리기판 커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유리기판에 대한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베트남 지역에다가 레이저 응용 섹터를 또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동남아 진출까지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또한 커질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기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리에 대한 소재를 또 커팅하는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국내 유일하게 또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역시 한빛레이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유리기판 소식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 더 좁혀놓게 된다면은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막 2차 파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고점만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3차 파동으로 한번 시세 불출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업종들이 워낙에 수급이 세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단기성으로도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7,300원을 잡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5,3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는 오늘도 한번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우선 7,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유리기판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장 또 전반적인 흐름을 진단을 해봐야겠죠.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어제도 그랬듯이 미국 시장하고 약간 좀 디커플리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시장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좀 낙폭이 좀 커졌지만은 이제 막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량 후강에 대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2차 전지가 오늘 조정이 받으면서 그 수급들이 제약바이오로 또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눌림목이 왔었던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특히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이면 뭐 요즘 좀 한동안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는 AI 그리고 로봇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키워드가 워낙에 또 세게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로봇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받는 뿐이지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해볼 만 섹터니까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로봇이 쉬어가고 있을 때 또 저점에서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김응태 매니저의 인사이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전망들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또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저녁 10시에 유튜브 김응태를 검색해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에서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또 인터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응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5 관련해서 2차 전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인사이트 궁금하시다면 김응태 매니저의 오늘 밤 10시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